주호영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자신이 당대표가 되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최단 시간에 입당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문재인을 여적죄와 직권남용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박상학 대표는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내가 3년 감방에 들어가면 문재인 대통령은 30년 들어가도 모자란다고 말했습니다.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지 스스로 자진 사퇴했습니다. 박준영 후보자는 부인의 도자기 밀수 의혹을 받고 있지만 이 때문에 사퇴한 것이 아니라 남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퇴당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남자인 게 죄도 아닌데 왜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건지 그 이유를 분석해봅니다. 국가정보원 고위 간부 2명이 여성 직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뒤늦게 발각됐습니다. 이들의 징계는 10개월 뒤에야 이뤄져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 외교관들이 가짜 SNS 계정을 이용해 자국에게 유리한 주장만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막강한 자복력을 동원해 외국 언론들을 포섭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북한이 김정은의 정상외교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 화보를 발간했습니다. 여기엔 문재인을 만난 내용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고 문재인과 함께 찍힌 사진은 문재인을 싹둑 잘라냈습니다. 문재인이 어지간히 꼴보기 싫었나 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얼마 전 문재인의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은 자화자찬으로 가득 찼고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만 늘어놓으며 민심과 괴리감을 보여준 최악의 연설이었습니다. 지난 4년의 실정을 반성하고 국정 기조를 대전환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국민들이 많았지만 결국 자기 하고 싶은 말만 늘어놓았죠. 특히 차질 없이 코로나 백신 접종을 진행하고 있다며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말하는 모습에 많은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우리나라의 코로나 백신 접종과 방역은 문재인이 말한 대로 차질 없이 11월 집단 면역을 위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일까요? 어제 전해드린 바와 같이 백신 공급은 혼선 그 자체입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5, 6월에 들어오는 백신 1,420만 회분을 포함해 올 상반기에 총 1,832만 회분을 도입하기로 확정했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갔습니다. 국민들께서 반길 소식이었죠. 하지만 이를 놓고 복지부는 황급히 5, 6월 백신의 주간 단위 공급 계획은 행안부 장관이 언급한 바가 없으며 실제 공급 계획과도 다르다고 해명 자료를 내놨습니다. 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하는 것일까요? 이 밖에도 배경아 범정부 백신 도입 TF 백신 도입 총괄팀장은 국내 한 제약사가 해외 승인된 코로나19 백신을 8월부터 국내에서 대량으로 위탁 생산하는 계약 체결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질병관리청도 지난 10월 백신의 국내 생산을 위해 국내 제약사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었는데요. 이 같은 당국자의 발언으로 화이자, 모더나 등 그런 백신들의 국내 대량 공급 가능성에 국민들은 큰 기대를 걸었었습니다. 그러나 백신의 유력한 위탁 생산 업체로 지목된 국내 기업이 이 같은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하면서 당국자들이 설익은 내용을 흘려 백신 부족으로 악화되는 민심을 잠시나마 면피하기 위해 희망 고문만 했다는 비판이 들끓고 있습니다. 정작 현장에서는 백신 부족으로 보릿고개 상황이 악화해 접종 신청을 해도 접종 날짜를 기약하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백신 부작용에 대한 우려 때문에 백신을 기피하는 비율도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엊그제 한 언론은 코로나 백신을 맞고 이상 반응이 일어난 뒤 숨진 사람이 정부가 발표한 것보다 32명이 더 있는데 이 수치가 정부 공식 집계에 빠져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단순한 집계의 오류인지 아니면 정부가 의도적으로 기준을 달리 잡은 건지 아직 분명치 않다라는 말을 덧붙이긴 했지만 일관성이 없는 통계가 국민들의 불신을 더 키울 수 있다는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저런 가운데 코로나 방역에 허점이 그대로 노출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 재검사 대상이었던 30대 남성이 보건소 실수로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음성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음성 통보를 받고 출산한 아내와 갓 100일이 지난 딸까지 밀접 접촉하며 일상생활을 이어나갔지만 뒤늦게 재검사를 받아보니 코로나 확진이었습니다. 보도에 강혜욱 기자입니다. YTN 보도에 따르면 30대 남성 전모 씨는 지난 5일부터 열이 39도까지 올라갔고 온몸이 쑤시기 시작했습니다. 심상치 않다고 느낀 전 씨는 산모인 아내와 갓 100일 지난 딸이 행여나 옮을까 스스로 방에서 격리한 채 다음날 오전 9시쯤 진단검사를 받았습니다.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기다렸는데 하루가 지난 7일 오전 10시쯤 보건소에서 다행히 음성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전 씨는 단순한 몸살이구나 싶어 바로 동네 이비인후과를 들러 수액 주사를 맞았고 약국에서 약도 받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어머니, 아내와 함께 식사하고 마스크를 벗은 채로 어린 딸까지 돌봤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오전 보건소에서 다시 걸려온 전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음성이 아니라 재검사 대상이었는데 잘못 통보했다는 겁니다. 이 통보를 받은 전 씨는 부랴부랴 다시 검사를 받았고 결국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건소의 실수로 감염된 채로 만 하루 넘게 돌아다닌 것입니다. 그 이후 어머니와 아내, 딸 모두 격리에 들어갔고 이비인후과와 약국에는 급히 방역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보건소 측은 통보가 잘못 이뤄진 이유에 대해 인력 부족으로 생긴 실수라면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전 씨 가족이 추가 확진될 경우 피해에 대해선 책임지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황당하고 억울하기만 한 전 씨는 가족들까지 확진된다면 보건소에 책임을 물어 고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고 사퇴 압박이 거세지고 있지만 현재까지 이성윤은 별다른 입장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당시 수사 외압 등 불법 행위를 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해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보아 자진 사퇴할 의향은 없어 보입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재판은 장기화될 것이고 만에 하나 김명수 대법원 체제에서 무죄라도 나오게 된다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겠죠. 한명숙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검찰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기소하면서 공수처의 입지가 더욱 공공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검사 사건 수사를 검찰에 넘기더라도 기소 여부는 자신들이 결정하겠다는 이른바 유보부 이첩 개념을 내세웠지만 검찰이 이 지검장을 끝내 재판에 넘기면서 공수처가 사실상 판정패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자유 기자입니다. 그동안 이성윤 지검장은 검찰의 소환 조사에 4차례 불응하면서 자신의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고 강변해왔습니다. 공수처도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등 검사 비위 관련 사건들은 자신들이 맡아야 한다며 검찰의 사건 이첩을 재차 요구했습니다. 특히 지난 7일에는 유보부 이첩을 포함한 사건 사무규칙을 공포해 검찰과 정면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10일 이 지검장 기소에 대해 찬성 8명, 반대 4명으로 기소 권고를 의결했습니다. 변호사, 교수, 언론인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심위까지 검찰의 기소에 손을 들어주면서 공수처가 사건 이첩을 요구할 명분은 더욱 약해졌습니다. 때문에 설상가상으로 공수처는 최근 미흡한 수사력, 정치적 편향성 등 논란이 잇따르면서 입지가 크게 흔들리는 상황입니다. 현 시점에서 공수처가 검찰의 이지검장 기소에 항의하거나 사건 이첩을 거듭 요구할 경우 노골적으로 친정부 성향 검사 구하기에 나섰다는 것은 비판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 지검장 기소 후 공수처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권에서조차 검사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설립된 공수처가 출범 100여 일이 지나도록 여전히 제 역할을 못 찾고 있다며 비판을 넘어 무용론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온갖 출혈을 감내하며 출범시킨 공수처가 어느 순간부터 정권에 부담이 되고 있다며 아직은 시기상조지만 이러려고 만든 공수처는 분명 아닐 텐데 하는 회의감이 드는 것도 사실이라고 토로했습니다. 특히 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서울시 교육감의 특별 채용 의혹을 선정한 것을 놓고는 출범 취지가 퇴색했다며 여당의 비난 수위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 잡는 칼을 닭 잡는 데 써서는 안 된다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국가적 혼란을 초래하며 출범한 공수처가 국민들의 불신으로 급격히 위상이 추락하며 공수처 무용론이 고개를 들 전망입니다. 검찰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기소하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는 되려 이성윤 지검장에게 상을 줘야 되는 일이라며 무리수를 두고 있습니다.
검찰에 기소된 검사가, 그것도 중앙지검장씩이나 되는 자가 기소되는데 대체 왜 상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것인지 정청래의 변은 이렇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이 해외 도피성으로 공항에 나타나 급박한 상황이었고 이건 산불이 난 것과 똑같은데 그 산불을 이성윤 지검장이 진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성윤을 재판에 넘길 게 아니라 오히려 상을 줘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성윤이 받고 있는 혐의가 사실이라면 이성윤은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겠다는 일념 하나로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았고 절차적 정의를 깡그리 무시한 것입니다. 특히 적대 관계에 있는 상대를 잡기 위함이었다는 점에서 이성윤의 죄는 더 선명하게 드러났죠. 한마디로 법조인인 이성윤이 법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는 건데 법을 만드는 입법부에 몸담고 있는 정청래가 그런 이성윤을 편을 들고 두둔하다니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자가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일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 참 끔찍할 정도입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해직교사를 특별 채용했다는 의혹을 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정하자 여당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여당을 향해 본인들 입맛에만 맞는 수사만 해야 하느냐 유아적 생떼라고 일갈했습니다. 윤 의원 어제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권은 부모가 추천장 위조의 의사가 되는 나라를 만들었고 이젠 교육감이 권력을 잡겠다고 교사 자리를 거래하는 나라가 됐다며 조희연 교육감은 선거를 도운 전교조 교사 5명을 채용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싸그리 비틀었다. 절벽의 시간을 살아가는 젊은이들을 아예 열패감의 구덩이에 던져놓고 밟는 짓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그래놓고도 수치를 모르는 게 더 큰 문제라며 민주당 의원들이 줄줄이 공수처 비판에 나섰다고 일갈했습니다. 윤 의원은 청년들 피눈물은 안중에도 없고 본인들 입맛에 맞는 수사만 해야 한다는 유아적 생떼라며 윤석열 총장을 공수처 1호로 수사하겠다고 공공연히 떠들던 기백이 선거 참패 후에도 아직 살아있나 보다. 교육감을 1호로 수사하겠다는 공수처의 의도가 무엇인지는 수사 내용과 결과로 평가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윤 의원은 조희연 교육감을 평생 민주화와 사회 정의 그리고 인권과 평화를 위해 살아온 분이라며 옹호하고 나서는 것은 우리 편에겐 잘못이란 DNA가 없다는 여당의 정서를 그대로 보여준다며 부하 직원을 수년간 성추행한 서울시장을 내가 아는 가장 청렴한 이라고 추켜 세웠던 바로 그 정서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그 무리에서는 이 정도가 잘못치게도 안 들고 정의롭고 청렴한 편이라니 도대체 어떤 분들이 모여 있는 것인지 심란하다라고 여권을 맹비난했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와 관련해 초선들의 대거 출마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배현진 의원이 당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배 의원은 어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3월이면 대한민국의 운명이 바뀐다. 살을 내줄지언정 반드시 뼈를 취하겠다는 각오로 내년 대선 승리에 강력한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며 출마를 공식 선언했는데요. 배현진 의원은 기회의 불평등, 과정의 불공정, 결과의 불정의,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지난 4년 얼마나 힘드셨냐면서 내년 3월 답 없이 막막하기만 한 국민의 삶을 반드시 바꿔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어 통합하고 변화하고 싸워서 반드시 이기라는 국민들의 지엄한 명령, 그 지상과제를 반드시 실천해내겠다면서 국민들이 신뢰하는 공정한 경선 관리로 감동적인 경선의 장을 이루어내고 국민들이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승리의 후보를 반드시 탄생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내년 3월의 정권 교체, 진정한 국민의 승리를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안겨드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배 의원은 무소속 홍준표 의원의 복당 문제를 두고는 한 가족이고 당연히 복당해야 한다며 야권 주자들이 모두 당 안으로 들어와 국민에게 공정한 경선과 화합의 장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당의 기본은 당원이라며 전당대회에서 책임당원의 투표 비중을 낮추자는 주장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주호영 의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영입에 대한 계획을 밝혔습니다. 주호영 의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의 옛 인연을 소개하면서 당대표가 되면 윤 전 총장을 최단 시간에 입당시키겠다고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주호영 의원은 13일 국민의힘 전직 의원 모임 더 좋은 세상으로 포럼 강연에서
윤 전 총장이 대구지검에 3차례 근무했고 그동안 저도 대구법원에 3차례 근무해 그런 인연으로 자주 만났다며 서울에 살 때도 같은 아파트여서 자주 만났고 심지어 KTX에서 만나서 대구지검까지 태워준 적도 있다. 서로 뜻을 같이 하고 있고 당대표가 되면 바로 데리고 오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간접적으로 여러 채널로 우리 당과 함께한다는 뜻이 강하다는 것을 확인했고 함께하는 게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임기를 마치자 당대표 대행을 맡았던 주 의원은 국민의당과의 합당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주 의원은 국민의당과의 통합은 대표 대행을 그만두기 직전까지 추진했는데 사실상 일주일 안에 통합을 끝낼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당 안팎에서 대행이 너무 급하게 추진하는 게 맞지 않고 전당대회에 이용한다는 비판이 있어서 접어두었다고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의 복당에 대해서는 정치는 기본적으로 통합이고 이미 무소속 김태호, 권성동 의원이 복당한 마당에 홍준표 의원만 안 된다는 건 또 다른 분란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의원들의 복당은 받아들였으면서 홍준표 의원만 복당 불허를 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당대표 경선을 둘러싸고 이준석 같은 젊은 당원들 그리고 초선 의원들이 당 중진들과 갈등 양상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초선이나 젊은 분들이 당의 문제를 고민하고 발언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다만 우리는 동지고 선이 어느 정도 있다. 전당대회를 계기로 화합하고 한 발 더 나가야 하는데 분열을 잉태하고 휴유증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 점을 잊지 말고 서로 예의를 지켜가면서 건강한 토론을 하자는 호소를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자신을 아저씨로 치부한 이준석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여집니다. 어제 이준석에 대한 보도를 제가 해드렸었죠. 몇몇 구독자분들께서는 주호영 의원이 이준석을 향해 먼저 욕했으니 이준석이 맞받아친 건 당연하다는 취지의 말씀들을 해주셨는데요. 주 의원은 동네 뒷산만 올라간 것으로는 에베레스트에 못 오른다는 말로 이준석의 경험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이준석이 만약 이 말이 기분 나빴다면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는 방송에서 아저씨 같은 사람들이나 하는 얘기라고 할 게 아니라 주 의원처럼 점잖게 비판을 하거나 방송이 아닌 개인적으로 불만을 토로했어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예의 바르지 못한 사람들을 싫어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주 의원이 꼭 정치 선배가 아니더라도 이준석과 나이 차가 25살이나 나는 아버지뻘 되는 사람인데 그런 경거망동은 분명 옳지 못한 태도입니다. 저도 국민의힘에 젊은 피 수혈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한 명이지만 이런 애가 당대표가 되면 당이 이판사판 공사판이 될 듯합니다. 어제 예고해드린 대로 대북전단을 살포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박상학 자유북한 운동연합 대표가 문재인을 여적죄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번 고발은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과 함께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죠. 최 전 회장은 문재인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북한 김여정과 합세해서 대한민국의 국민인 박상학 대표의 표현의 자유를 압살하는 수사 지시를 내렸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상학 대표 자유북한 운동연합에서 대북 전단 50만 장을 북한에 보내자 거기에는 북한에 관한 진실, 대한민국에 대한 진실, 자유에 관한 정보, 많은 유용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훌륭한 정보들이 담겨 있습니다. 당연히 대한민국 정부 또 우리 국민들이 보내야만 할 그러한 정보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냈다고 처벌을 하겠다는 겁니다. 최 전 회장과 함께 고발에 나선 박상학 대표는 13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을 여적죄, 일반 이적죄, 직권남용죄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전했습니다. 박 대표는 북한 동포들에게 사실과 진실의 편지를 보내는 국민을 감방에 넣으려 하느냐며 내가 3년 감방에 들어가면 문 대통령은 30년 들어가도 모자란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에 남쪽 대통령이 존재하느냐? 우리 국가가 남쪽이냐? 이런 역도 같은 놈이 우리 국민을 불태워 죽인 거 가지고는 한마디라도 이야기했습니까? 그게 우리 대통령인가? 지구촌에 남쪽이 어디 존재해? 빨갱이 같은 놈. 그러니까 김정은이 수석 대변인 간첩 역도란 소리를 듣는 겁니다.
남북 접경 지역 주민들이 위험할 수 있다는 최문순 강원도지사 같은 자들의 지적에 대해선 지난 15년간 대북전단을 보내면서 단 한 명이라도 다친 사람 있느냐며 국민을 핑계로 개변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박 대표는 계속 더 많이, 더 자주 대북전단을 사랑하는 2천만 동포들에게 자유의 희망 소식지로 날아갈 것이라며 북한이 우리 국민과 군인에게 야만적인 짓을 하면 그때는 백주 대낮에 정식으로 대북전단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국처럼 끝까지 버틸 줄 알았던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습니다. 부인의 도자기 밀수 의혹을 받고 있는 박준영은 자신이 장관이 돼봤자 정경심 남편처럼 고작 한 달짜리 장관이라는 불명예를 얻을 수도 있고 동시에 부인은 조국 부인처럼 깜빵에 들어가게 되고 이런 게 두려웠던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시민단체가 박준영 부인의 탈세 의혹 등을 조사해달라고 나선 직후 박준영은 바로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문재인의 결단으로 박준영 후보자가 사퇴한 것이라며 본인이 결단을 해줘서 고맙지만 마음이 짠하다는 정신이 계집으로 가출한 듯한 말을 했습니다. 어쨌든 사퇴한 박준영 덕분에 함께 낙마 벼랑 끝에 섰던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우여곡절 끝에 생환했습니다. 나라 돈으로 남편, 딸 할 것 없이 가족이 다 함께 해외여행을 다녔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임혜숙은 위장 전입, 논문 표절, 아파트 다운 계약 등 각종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여당 내에서도 사수 불가론이 점차 힘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혜숙은 건재하고 박준영이 사퇴한 이유는 바로 문재인이 여성을 선호해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문재인은 며칠 전 촛불 취임 4주년 회견에서 여성 진출이 가장 적은 분야가 과학기술 분야라며 성공한 여성의 롤모델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임혜숙 후보자를 지명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문재인의 대선 공약인 여성 장관 비율 30%와도 맞닿은 것이었고 문재인의 발언 이후 여당 내 기류도 여자인 임혜숙을 살리는 쪽으로 급선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 모임인 더민초가 청와대에 지명 철회를 요구한 최소 한 명도 당초 임혜숙이었지만 문재인 회견 이후 상황이 난처해질 것을 우려해 실명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칼끝은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게 향했던 것인데 이 때문에 때 아닌 문재인의 성차별적 인식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본인이 아무리 여성 장관 30%를 내세웠다고 하지만 결격 사유가 똑같이 심각한데 박준영은 남자니까 탈락, 임혜숙은 여자니까 아무리 부정부패한 사람이어도 합격, 이런 식으로 인사를 결정하는 건 남성을 역차별한다는 것이죠. 남자인 박준영 입장에서는 자신이 남자로 태어나서 참 억울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꾸역꾸역 버티고 있는 임혜숙 과기부 장관 후보자가 국비 지원을 받은 해외 출장에서 가족이 함께 한방에서 투숙한 것과 관련해 감사원이 경비를 지원한 한국연구재단을 감사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외 학회 잘 다녀오라고 나라에서 돈을 지원해 줬는데 본인 남편과 딸들 여행에 썼다면 당연히 잘못한 일이고 그 돈을 지원한 재단도 감사를 받아야 하는 게 마땅하겠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공개한 서면 질의에서 감사원은 정부 출연기관인 한국연구재단은 법률에 따라 감사원 감사 대상이라고 답했습니다. 감사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 장려금 및 출연금 등을 교부하거나 재정 원조를 제공한 자의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는 감사원법 제23조와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업무와 회계에 관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제52조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한국연구재단은 준정부기관으로 예산 사용 등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감사원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은 임혜숙 과학기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상임위를 열어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야당은 오늘 청와대 앞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항의에 나서기로 했고 추후 국정감사를 통해서라도 낱낱이 밝히겠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김부겸은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덕분에 총리 자리에 올랐습니다. 국회는 어제 본회의를 열고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176명 출석에 찬성 168표, 반대 5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가결했습니다. 국회의원은 총 300명인데 176명 출석이라는 점이 눈에 띄죠. 오만, 독선,
협치 파괴, 민주당을 규탄한다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김부겸 국무총리 인준안 의결을 막아내려 했지만 힘이 없는 국민의힘은 결국 국회를 퇴장했고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7시 7분쯤 본회의를 열어 김부겸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직권상정에 표결 처리했습니다. 박병석 의장은 인준안 의결 직후 의장은 코로나19와 민생의 위기 속에서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 자리를 장기간 공석으로 둔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부겸이 총리가 되느니 차라리 총리 자리가 공석인 게 국익에 더욱 부합하는 일이라는 걸 잘 모르나 봅니다. 김부겸은 국무총리 첫 일정으로 오늘 오후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쇼를 펼친다고 합니다. 총리 첫날부터 고생이 참 많으신데 성공적인 백신 쇼가 되길 기원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만 터져나왔던 성비위가 국가정보원에서도 터져나왔습니다. 현직 국가정보원 고위 간부 2명이 같은 부와 여성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가 뒤늦게 감찰 대상에 올랐습니다. 감찰을 받은 그 둘은 직위가 해제됐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관계자는 13일 지난해 6월 인사 업무를 담당한 A 국장이 같은 부서 부하 여직원을 휴일 자신의 집무실로 불러내 수행했고 열흘 뒤 차 안에서 또 다시 추행한 의혹이 최근 파악됐다며 지난달 A 국장에 대해 직위 해제를 통보했다고 말했습니다. A 국장은 추행 혐의가 신고되기 전엔 상급에서 2급으로 승진했고 대북 관련 핵심 부서에서 일하던 상태였습니다. A 국장 외에 당시 같은 부서 직원 B 씨도 같은 여성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직위 해제됐습니다. B 씨는 지난해 9월 해당 피해 여성을 추행했고 A 국장과 마찬가지로 지난달 직위 해제됐습니다. 추행 혐의가 접수된 건 사건이 발생한 지 각각 10개월과 7개월이 지난 올해 3월이었습니다. 피해자로 추정되는 여성이 직접 신고해 감찰이 착수됐던 건데 국정원이 나라의 정보를 책임지며 간첩은 안 잡고 동물의 왕국 같은 짓만 하고 있던 것입니다. A 국장이 여성 직원에게 몹쓸 짓을 할 때 국정원 수장은 서훈이었습니다. 서훈은 현재 문재인을 보좌하는 국가안보실장을 맡고 있죠. B 씨가 몹쓸 짓을 저질렀을 당시는 문재인이 박지원을 국정원장 자리에 앉힌 지 2달째 되는 때였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 이 말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무력 충돌이 연일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공개한 미사일 방어체계 아이언돔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마스가 로켓포로 이스라엘을 공격하자 미사일 방어체계인 아이언돔이 이 미사일들을 하나하나 요격한 장면에 네티즌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고 부럽다는 반응이 일색이었는데요. 지난 2011년 이스라엘은 미국의 지원을 받아 미사일 요격체계인 아이언돔을 개발했습니다. 한 발당 5천만 원인 요격 미사일은 단거리 로켓을 고도 10km 이하에서 격추할 수 있는데 이번 하마스 공습에서 이스라엘을 향해 800발 넘는 로켓이 날아갔는데 아이언돔은 이 중 90%를 격추시켰습니다. 반대로 800발이 넘는 미사일이 그대로 이스라엘에 떨어졌다고 가정한다면 엄청난 피해를 가져왔겠죠. We've been protecting Israeli civilians against an almost unprecedented barrage of rockets against our civilians. The Iron Dome system has been delivering and has saved countless Israeli lives. 개발 당시 처음에 미국은 요격거리가 너무 짧기 때문에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며 공동 개발에 부정적이었고 이스라엘 내에서조차 로켓탄 요격보다 공격 원점 제거 타격이 더 효과적이라며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2004년 미사일 방어체계 옹호론자인 데니얼 골드 준장이 이스라엘 국방안보연구개발국 책임자로 취임한 뒤 정치권 등에 대한 설득에 나서면서 분위기가 바뀌어서 개발에 착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 아이언돔은 많은 실전 경험을 통해 동시 요격 능력이 크게 향상이 됐고 최대 사거리도 70km에서 100km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처음엔 로켓, 포탄만 막을 수 있었지만 이젠 탄도미사일 요격도 가능하게 진화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아이언돔의 실제 영상이 공개되며 인터넷 등에서는 빨리 이 아이언돔을 우리나라에 가져오라는 네티즌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데요. 잘 알려진 대로 북한은 한 번에 수십 발을 쏠 수 있는 방사포 5,500문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 때문에 아이언돔은 단거리 요격 시스템이라 하마스 로켓과 유사한 북한 방사포 요격에도 유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장단체인 하마스에 비해 월등한 군사력을 보유한 북한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군도 도입을 검토하다가 포기했다고 하는데요. 대신 우리 군은 북한의 맞춤형인 한국판 아이언돔과 함께 전술지대지 유도 무기를 사용해 이중 방어막을 구축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2030년대 초반 전력화가 목표라고 합니다. 10년 정도가 남은 셈인데 그때도 이런 사람들이 도입을 막고 있지는 않을까요? 작년 초 자신이 중국 조선족이라고 주장한 네티즌이 오래전부터 중국 공산당의 지령으로 수많은 조선족들이 우리나라 온라인 갈등을 조장하고 문재인 정부를 옹호하는 댓글들을 통해 여론 조작을 펼쳐왔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된 일명 차이나 게이트, 여러분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이후 네티즌들이 친문 성향의 게시물에 반중 성향의 사이트 링크를 숨겨 댓글을 다는 방법 등으로 확인을 시도했고 상당수 좌파 성향 게시물 작성자들이 계정을 비공개로 폐쇄한다든지 나는 개인이요, 즉 중국 공산당 당국과는 관련이 없는 개인이라는 어색한 취지와 같은 댓글을 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면서 의혹은 일파만파 번졌는데요. 당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측은 지난 대선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 인터넷 여론을 일부 중국인들이 좌우해 온 것이 아니냐며 청와대에 정보 공개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외교관들이 가짜 SNS 계정을 이용해 자국의 주장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막강한 자본력을 동원해 외국 언론들을 포섭했다는 주장도 제기가 됐는데요. 관련 소식 강추천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이 가짜 트위터 계정으로 온라인에서 여론 공작을 벌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AP통신과 영국 옥스퍼드대 산하연구기관은 현지 시간 11일 트위터에서 벌어지는 중국 주장 확산 공작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 유사오밍 한반도 사무특별대표가 영국 대사이던 시절 트위터에 올린 글이 어떻게 확산하는지를 대표적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류 대사와 영국 주재 중국 대사관의 트위터 글을 퍼뜨리는 가짜 계정 62개가 존재했는데 이들 계정은 지난해 6월부터 반년 사이 류 대사의 게시물 약 44%에 달하는 1만 8천 건 이상을 공유했습니다. 지난해 4월과 8월 중 닷새간 불과 몇 분 간격으로 만들어진 이 계정들은 다수의 프로필에 자신을 영국인으로 소개했습니다. 트위터나 페이스북 계정이 있는 중국 외교관은 유 대사를 비롯해 최소 270명에 달했는데 이 중 대다수는 최근 2년 사이 계정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부는 조작을 금지하는 트위터 운영 정책에 따라 계정이 정지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중국이 외신들을 대상으로 자국에 유리한 기사가 나오도록 막강한 자본을 동원하고 있다는 국제기자연맹의 보고서를 인용한 뉴욕타임스의 보도도 나왔습니다. 신문은 튀니지 주재 중국 대사관이 언론인 노조에 방역 물자를 제공하는가 하면 세르비아의 한 신문에는 시진핑 주석의 이미지 등을 담은 광고판을 후원했다면서 세계 모든 나라 미디어에 중국의 돈과 시각을 주입시키려는 전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유대배 강추천입니다. 북한 김정은에 의해 문재인이 없는 사람 취급을 당했습니다. 북한이 김정은의 정상 외교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 화보를 발간하면서도 세 차례 이뤄진 남북 정상회담 내용은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심지어 남북미 정상회담의 판문점 회동 당시 사진에서는 문재인을 의도적으로 잘라내기도 했는데요. 북한 외국문 출판사는 지난 12일 김정은이 2018년 3월부터 2019년 6월까지 각국 정상과 만나 공식 회담을 벌인 사진을 망라한 대외관계 발전의 새 시대를 펼치시어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화보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전통 우방국 정상과의 회담뿐만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나란히 자리한 모습도 담겼는데요.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과 처음을 마주했던 싱가포르 회담에 대해선 중미 관계의 새 역사를 개척한 세기적 만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정은이 빈손으로 3박 4일 동안 기차를 타고 평양으로 돌아가야만 했던 하노이 회담에 대해서도 역사적인 제2차 조미순의 상봉과 회담이라고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하노이 노딜 이후 판문점에서 성사된 남북미 정상회동과 관련해선 문제를 일절 언급하지 않고 판문점에서의 역사적인 상봉이라고만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 당시 사진에서 문재인을 의도적으로 잘라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남북 관계가 경색됐기 때문에 문 대통령을 패싱했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신승리를 이어갔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다 전해드렸습니다. 13일 종합뉴스 영상에 구독자 여러분께서 남겨주신 소중한 댓글을 소개합니다. 레인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LH 사태는 LH 직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가 핵심인 건데 왜 일반인에게 초점을 맞춰 수사하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문재인 정부와의 공무원들을 너무 많이 잡아내면 그만큼 정부의 타격이 크니까 투기가 공무원들만의 문제뿐만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김대식님께서는 박상학은 이북동포 구하는 분, 최문수는 김여정, 하수인, 이성윤은 더민주와 문의 꼬붕이라며 이 글을 노래 가사로 사용하면 딱 좋을 것 같은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두 분 외에도 댓글 남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2021년 5월 14일 금요일 오늘 뉴스 영상에도 여러분의 의견과 응원의 댓글 많이 남겨주십시오. 제가 이번 주는 코감기가 떨어지지 않았던 탓에 듣기 좋은 목소리를 들려드리지 못했는데요. 주말에 푹 쉬고 에너지 충전을 해서 월요일엔 더 나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는 구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료를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 참여를 기다립니다.